중국 공산당의 확장과 팽창은 주변 국가에게 체제 존립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인데요. 이 지역이 요즘 시끄럽죠. 근데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전쟁은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8일 로이터 통신은 대만, 미국, 호주, 일본의 군사전략가 12명과 전현직 장교 15명과의 인터뷰 및 관련 보고서 등을 토대로 중국이 대만을 무역 침공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6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중국과 미국 중에 누가 이길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중국은 대만 침공 시에 미국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전쟁에 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 주변 영공을 침범하고 준설선 등을 동원한 통신 케이블 훼손 등 이른바 그레이존이라고 하죠. 불법과 합법의 여부가 모호한 영역인데요. 이 그레이존 전략 등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실제로 지난 6일과 7일 20여 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서남부 방공 식별구역 아디지에 침공하는 등 올 들어서 700대가 넘는 중국 군용기가 아디지에 진입을 했죠. 대규모 공중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중국 본토의 푸젠성 해안 불과 9km 떨어진 대만 소유의 마츠섬이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13,500명이 거주하는 마츠섬 점령이 무력 침공의 시작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푸젠성 샤먼에서 남쪽으로 6km 떨어진 진면도 약 14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섬 점령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요. 미국과 일본 등이 대만 지원 준비에 나서고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나 선박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중국은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완전 봉쇄, 해상 봉쇄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미국 등은 일본, 괌, 호주 등에서 폭격기와 잠수함 등을 출동시켜서 이 봉쇄망 격파에 나선다고 시나리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뜩한 일은 그 이후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의 중국 봉쇄망 격파는 실패하고 중국 역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기 때문에 대만의 주요 전략 및 기반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에 나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 이후에 중국은 결국 미국 등 동맹국의 본격 대응에 앞서서 대만 점령을 위해서 대규모 상륙 및 공수부대를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을 공격하고 결국 중국의 마츠섬 침공 이후 몇 시간 만에 동아시아는 전쟁터로 변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밝히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더 큰 관심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로이터는 한국 문제에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이길 경우에 한국과 일본의 안보 약화, 아시아의 전략적 위치가 높아지겠지만 미국 등 동맹국의 개입은 중국 군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서 당의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중국이 이기면 중국 공산당의 아시아 전역에 대한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의 쇠락으로 치명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의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의 예를 비춰봐도 충분히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치명적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남의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인 동맹국이고요. 이것을 많이 벗어던진다면 한미동맹을 이거 안 되겠다 귀찮으니까 벗어버리겠다라고 한다면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의 적화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국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1일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이런 데가 다 중국 공산당 기관들이죠. 자, 이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지난주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현실적으로 대만과 군사적 분쟁이 터진다면 이라고 가정을 한 뒤에 만일 대만과의 군사적 분쟁이 터진다면 한국은 미국의 군 동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나옵니다. 중국이 보기에는 한국은 미국 편이다라고 역시 보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만. 이 보고서는 또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함으로써 한국을 팀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중국을 막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미양국은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을 해제했죠. 여기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어서 중국의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2만 6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한 한국이 미국과 손잡는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적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하며 싸움을 위한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그들이 중국과 관련해서 협력하는 부담을 가중시켜야 한다고 결론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할 때 한국이 미국 편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한국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평상시에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드 문제로 인한 보복이나 지금 요소수 대란, 이거 마찬가지죠. 중국이 한국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안 그럼 너희 경제는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길들이고 채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일각에서는 큰일 났다. 중국말을 잘 들어야 한다. 한국 경제 무너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중국 공산당의 제국주의적인 팽창입니다. 대만 다음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북한하고 한국입니다. 잘 살고 있는 대만을 침공하려는 궁극주의 시도가 잘못된 것인데 이런 궁극주의적인 시도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노예적인 굴종뿐입니다. 즉 이런 야만의 한국이 굴복해버리면 그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한 미군 대신에 중공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한국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실은 영적인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영적인 영향력 거창한 말이지만요, 쉽게 말해서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불론자들의 군합발에 밟히고 십자가는 철거당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통제 사회 속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편입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구원과 해방 나아가서 중국 공산당 질서의 붕괴와 14억 중국 인구가 자유롭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날 위한 아이의 소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남은 자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대만 전쟁에 한국이 빨려 들어가서 몰락하고 쇠락하기 전에, 이 민족교회가 무너져 버리기 전에, 동성애 낙태 음란으로 무너져 버리기 전에, 온갖 반교회적 악법들로 해체돼 버리기 전에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아시아 전쟁의 참화에 휩쓸리기 전에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님 부르심과 주님의 택하심을 분명히 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